네, 요즘 중국 도시 풍경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녹색 번호판단 전기차가 확 늘고 막 그래서 러시아워 소음까지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BYD 전기차 C걸이 1,000만 원도 안 한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중국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과잉 생산 문제,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전 세계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정보들을 좀 모아서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출퇴근길에 짧지만 깊이 있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지금 중국에서 팔리는 신차 2대 중 1대가 전기차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요. 연간 판매량으로 보면 이게 거의 1,000만 대에 육박하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대 시장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역시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었죠.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줬는데 나중에는 방향을 좀 틀었어요. 생산 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나 저리대출 같은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요. 생산 규모 키우고 기술 개발 촉진하려고요. 이게 바로 그 파격적인 가격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근데 정부 지원만으로 지금의 이 엄청난 속도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술 발전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전기차 회사가 한 2,000개가 넘게 막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한 196개 정도로 확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문 닫은 회사들의 기술이나 설비를 다른 기업들이 진짜 헐값에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끌어올린 거죠. 이걸 집단적 기술 습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개별 기업의 R&D 부담은 줄이면서 업계 전체가 엄청 빨리 배우는 서구에서는 좀 보기 드문 중국식 혁신 가속 모델인 셈이죠. 그 결과로 예를 들어 테슬라가 모델 Y 이후에 주력 2개 모델에 집중하는 동안에요. BYD는 무려 40종 이상의 신차를 막 쏟아냈어요. 엄청난 속도랑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와, 40종 이상이라니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근데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내수 판매는 1,000만 대 수준인데 생산 능력은 그 2배인 2,000만 대에 달한다. 그럼 나머지 1,000만 대 분량은 이거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심지어 주행거리 0km짜리 신차가 항구에 먼지 쌓인 채로 그냥 방치되는 영상까지 돌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팔리지 않아도 생산 기업에는 지원금이 계속 가니까 계속 만들게 되는 구조가 좀 있는 거죠. 결국 재고가 쌓이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극심한 가격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YD 같은 선도 업체가 최대 34%까지 할인을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점유율 경쟁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경쟁력 없는 후발주자들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자는 일종의 시장 정리 성격에 강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포드가 모델 T 대량 생산으로 경쟁자들을 싹 밀어냈던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포드 모델 T 시절이랑 비교하시니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정부 역할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출혈 경쟁이 소비자한테 장기적으로도 과연 좋을까요? 당장은 싸게 사서 좋을진 몰라도 나중에 중고차값 문제 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부 역할이 결정적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차 같은 중고차가 막 쏟아지면서 중고차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고요. 소비자 불만도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SNS에 과잉 생산 관련된 영상들이 퍼지는 걸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걸 두고 어쩌면 이런 내부 문제를 좀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근데 중국 내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이 저가 공세에 대해서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공정 경쟁이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세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생산자 보조금이 가격을 왜곡시킨다 이런 비판이 크죠. 그래서 유럽연합 EU는 최대 38%, 미국은 무려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섰습니다. 미국 시장 문턱은 거의 막혔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은 폭스바겐처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게다가 더 큰 위협은 중국의 경쟁력이 단순히 값싼 전기차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AI 기반의 지능형 전기차 EIV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그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그러니까 관세 장벽만으로는 막기 힘장 어떤 기술적인 추격이군요. 그렇다면 이 EIV, 지능형 전기차라는 새로운 경쟁 무대에서 우리 기업,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는 어떤 기회와 도전을 맞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서구 기업들은 중국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개발 속도, 신모델 나오는데 18개월 걸린다잖아요. 서구는 보통 5년 이상인데. 아무튼 그 속도랑 가격 공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관세 외에도 자체 경쟁력 강화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폭스바겐처럼 중국 기업 샤오펑이랑 협력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EVI로의 전환은 좀 더딘 편이에요. 반면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 EV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점유율을 늘릴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건 뭐랄까 시간 벌기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커넥티드 같은 EVI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무게중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전기차, EV 시대를 지나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핵심인 지능형 전기차, EVI 시대로 정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자율주행 기술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내연기관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변화의 임계점, 티핑 포인트는 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중국은 이 EVI 전환에도 막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중국 전기차의 과잉 생산은 강력한 정부 지원, 그리고 초고속 개발 역량, 또 엄청나게 치열한 내부 경쟁,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이게 글로벌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자체를 가격과 효율 중심에서 지능형 전기차, 즉 EVI로 빠르게 옮겨가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질주가 단순히 시장을 뒤흔드는 걸 넘어서 미래 EV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기술 지형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